페이지 54쪽 가볼게.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수업인데 고등 수업이죠. IT 스탠드로 고등 수학 공통 수학 1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오늘은 순열까지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늘 했던 거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습니다. 나오는 눈의 수를 봤을 때 짝수의 눈은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이 짝수의 눈을 세는 걸 경우의 수라고 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라고 답해요? 세 가지라고 답한다. 이게 이제 경우의 수 세는 거예요. 근데 명칭을 조금만 배울게. 명칭을. 방금 내가 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에서 짝수가 나오는 눈의 수를 세겠습니다를 조금 고등스럽게 얘기를 하면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거를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시행이 뭐라고요? 어떤 걸 행하는 것. 내가 시도했다. 혹은 옆에 있는 친구가 한 거를 내가 관찰했다.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행은 직접 어떤 하나의 행위를 행했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방금 지문에서는 뭐겠어요? 짝수의 눈, 요게 사건이 되겠죠. 그럼 질문은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세세요 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졌습니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겠습니다. 등등등으로 문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단어 사건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는 걸 경우의 수. 그래서 이렇게 더 다양한 게 있지만 더 다양한 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 때 더 배우고요. 고1 때 배우는 수준은 저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경우의 수를 세는 때에는 딱 두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대원칙. 첫 번째는 더하기 법칙이랑 두 번째는 곱하기 법칙.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으니까 요거에만 맞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시행이겠죠.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여기서 그러면은 사건은 뭐겠어?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겠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사위야.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되니까 합이 4인 경우와 합이 8인 경우와 합이 12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 서로 다른 거니까 1, 3과 3, 1은 다른 거죠. 그래요. 합이 8이 되는 건 2, 6, 3, 5, 4, 4, 5, 3, 6, 2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건 6, 6 이렇게 각각 상황에 맞게 숫자를 셌죠. 그러면은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3, 합이 8이 되는 건 5. 자, 이렇게 각각에 집중해서 푼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풀어요? 더하기 법칙으로 쓰죠. 더하기로 답을 쓸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총 결론을 9, 9가지라고 써. 그럼 이건 더하기 법칙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인데 어떤 사건이 4의 배수잖아. 그럼 4일 때도 있고 8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는데 하나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사위를 두 개 탁 던졌어. 근데 눈 딱 세니까 4야. 깜빡거리니까 8로 바뀝니까? 아니죠. 상황이 4가 되는 경우와 8이 되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나온 결론을 더하기로 답을 쓰면 최종 결론이 나온다. 이게 이제 더하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생각하면 헷갈리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를 한 번에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4일 때가 8일 때가 12일 때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세면은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 딱 분류해 놓고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그 다음에 결론을 더하기로 답을 쓰겠다. 이게 더하기 법칙이야. 알겠죠? 이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법칙은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가는 건데 내가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이제 학교를 가는 코스야. 근데 길이 3개가 있고 길이 2개가 있어. 그럼 내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집에서 버스로 가는 길이 몇 개예요? 3개. 버스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몇 개예요? 2개. 근데 이게 나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혹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이럴 땐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진짜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버스 정류장에 갔어. 그 다음에 평생을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죽기 1초 전에 버스 타고 학교 갔어. 그래도 시간 순서상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칙으로 답을 쓰는 거야? 곱하기 법칙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 다음에 결론을 곱하기로 답을 쓰겠다. 알겠습니까? 요게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원칙이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스플릿 시켜놓고 발생할 수 없으면 더하기 법칙.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하면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알겠죠? 네. 요게 페이지 154쪽에 있는 더하기 법칙과 곱하기 법칙의 예입니다. 네. 요거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다 사용하고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그걸 그냥 명칭을 더하기 법칙, 곱하기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페이지 155쪽 가볼게. 페이지 155쪽. 자, 여기는 이제 순열인데, 단순하게 그냥 읽으면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 있게 나열한다.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이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내가 r개를 뽑아. 그 다음에 이 r개를 일렬로 일렬? 네, 일렬로 나열한다. 요게 이제 순열의 기본적인 폼이야. 오케이? 그래서 기호를 씁니다. 순열은.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P라고 사용해요.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NPR이라고 불러요. N하고 R은 작게 써야 돼. 그치? 이거 N, P, R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이거 표기법이 완전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은 순열을 다시 생각하면은 이렇게 네 명이 있다고 치자. 4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야. 이걸 다 세야 돼, 한번. 알겠지? 그러면은 A, B, C 뽑는 경우, A, B, D 뽑는 경우, A, C, D 뽑는 경우, B, C, D 뽑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뽑은 A, B, C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과정이 A, B, C,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C, A, B, C, B, C 각각 몇 개씩 생겨? 6개씩 생겨요. 마찬가지 얘도 6개 생기고 얘도 6개 생기고 얘도 6개 생기죠.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했어. 어차피 결론은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세 줄이 이렇게 3명이 딱딱딱 서 있겠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는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경우가 있겠죠. 1이 세울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도 있고 A가 있을 수도 있고 B가 있을 수도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D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한 명이 섰어. 4가지 경우로. 맞습니까? 네. 그럼 내가 한 명을 세웠으니까 이제 후보군에는 몇 명이 있는 거야? 3명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2번째 자리에 넣는 가지수는 몇 개예요? 3개겠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나는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 2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 3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가지수를 각각 집중해서 풀었어. 근데 이건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답을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 한 줄로 나열하는 4P3의 순열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 괜찮습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정형화 시켜볼게. NPR이라고 써보자. 그 맨 앞자리에 누가 들어가? 가지수가 몇 가지겠어? N가지겠죠. 그래서 N, N-1, N-2 해서 3명, 3칸, R명 몇 칸이어야 돼? R칸이어야 되겠지. 괜찮아? 네. 밑에다 다시 쓸게. 그러면 다시 쓸게. N, N-1, N-2, 땡땡땡. 마지막이 어쨌든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규칙을 보면 잘 보겠지. 1번엔 아무것도 꼬리가 안 붙어 있어. 2번에 꼬리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1. 2번 자리에 마이너스 1 붙었어. 3번 자리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3. 그럼 R번째 자리에 뭐 붙을까? R-1이 붙겠지. 괜찮아? 그래서 N-R-1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 쓰는 게 좀 웃기잖아. 그래서 N-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박스 치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N-R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별건 아니야. 하지만 한 번쯤은 눈으로 봤어. 알겠지? 순열은 기본적으로 N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이 뽑혀있는 R개를 일렬로 세우는 걸 순열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랑 비슷한 질문들을 다 순열로 부릅니다. 뭐냐면 서로 다른 5개의 꽃이 있어요. 3개를 뽑아서 3명한테 나눠주는 가지수를 구하세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이게 순열이구나 라고 느껴야 돼. 그래서 5P3이라고 그냥 답을 써야 되는 거야. 그냥 기호를 배운 건 그냥 기호화시켜서 풀라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건 일반적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 범주를 벗어난 문제들이 어려운 거야. 왜? 걔네들은 기호를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호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거 외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아이디어, 생각을, 창의력을 동원해서 풀면 되니까. 알겠죠? 네. 55쪽, 155쪽 조금 더 이제 계산법 조금 더 얘기할게. 기호화 시키는 거니까.
NPR이 순열의 수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1료로 나열했다. 값은 n, n-1, n-2 땡땡땡, n-r 플러스 1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연습을 하면 5p2 얼마예요? 5 곱하기 4. 괜찮습니까? 네. 7p3 얼마예요? 7, 6, 5라고 답을 쓰면 돼. 괜찮아? 그러면은 3p3은 얼마일까? 3, 2, 1이라고 쓰면 되겠지. 4p4는 얼마일까? 4, 3, 2, 1. 이런 것처럼 MPN의 상황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런 상황을 조금 순열 중에서 스페셜하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승.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느낌표처럼. 그리고 계승이라고 우리말로 불러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팩토리얼, 팩팩거립니다. 그래서 3팩, 4팩, 5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4팩은 뭐겠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를 시작해서 1까지 쭉 곱해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5팩은 5, 4, 3, 2, 1 해서 120. 뭐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네. 근데 나는 그냥 얘들아 답이 5팩이야 라고 넘어가도 돼. 그쵸? 다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120이라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조금 귀찮겠지만 이런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숫자로 답을 쓰는 연습을 평소에도 해야 돼. 계산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 MPR을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얘가 n, n-1, n-2 땡땡땡, n-r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어차피 팩토리얼이라는 건 끝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줍니다. n-r, n-r 빼기 1 땡땡땡 1. 그럼 여기다가도 n-r, n-r 빼기 1 이렇게 써도 식에는 변함이 없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분자가 뭐로 읽혀야 돼? 분자가 n부터 쭉 곱해서 어디까지 곱한 거야? 1까지 곱한 거지. 그럼 어떤 기호를 써? n팩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분모도 어디부터? n-r부터 1까지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얘도 n-r 팩토리얼이라고 답을 써요. 괜찮아?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5p2라고 해보자. 자, 5p2는 답이 5 곱하기 4야. 그치? 근데 내가 얘를 5팩, 5-2팩이라고 굳이 한번 써볼게. 그럼 5, 4, 3, 2, 1을 3, 2, 1로 나눈다는 소리야. 오케이? 당연히 문제 풀 땐 이렇게 풀고 끝내겠죠. 나도 이렇게 풉니다. 근데 왜 굳이 이 팩토리얼까지 신경을 써야 돼? 박스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순열의 계산에서 팩토리얼을 이용한 식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단점 하나가 아니 그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이 R이 N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R이 N을 서로 다른 5개에서 6개를 뽑아가지고 1로 나열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오류가 있는 거잖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등호 있어요. 그럼 R에 0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5P0은 얼마일까? 0, 1. 자, 어떨 것 같아?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겠지. 5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5는 아니겠지. 1. 1.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의 수. 좀 어색하죠? 나는 5명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럼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조금 빗나가는 거잖아. 그건 따로 체크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요게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 더. 영팩은 뭘까? 영팩. 영팩이 뭐예요? 이게 상상, 그 뭐냐, 개념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 영팩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뭘 세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냐면 3이라고 하자. 3p3. 그래요? 이거 3p3은 3팩토리얼이니까 답은 6이야. 근데 이거를 3팩 계산으로 하면 0팩이어야 돼. 맞습니까? 우리가 요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요 식을. 그렇기 때문에 3p3이 3팩에서 6이야. 근데 이걸 순열 계산으로 쓰면 3팩분의 0팩이 돼버려. 그래서 이 0팩이라는 거를 정의 내려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생각으로는 0팩이 뭐 말이 돼?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1이라고 계산해 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155쪽에 요 순열의 수 계산해서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거기에 NP0은 1, 0팩토리아는 1, 요거는 이게 따로 외워줍니다. 이걸 생각으로 풀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외워버려. 아, 1이구나.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처음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물리 배우다가 군대 갔다 와서 계속 물리 배우다가 그다음에 대학원 가서 또 물리 배우다가 석사로 졸업한 다음에 회사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강사가 됐어요. 그 나한테도 이제 이게 한 10몇 년의 공백이 생겨 있잖아.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EBS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영상을 봤어. 근데 아주 강렬한 문구가 있어. 이게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는데 딱 계속 화면에 뭐가 떠 있는지 알아? 꼼꼼하게 빠짐없이 셉니다. 그게 40분 영상 내내 그 헤드라인에 계속 붙어 있어. 세는 문제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하필 그날 하나하나 세다가 하나를 빼먹었어. 그래서 답이 32인데 31로 쓰면 돼, 안 돼? 그건 틀리는 거야. 세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쪽 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 꼼꼼하게 빠짐없이 세야 된다. 그치? 한 자리 소수를 세겠습니다. 그러면은 2, 3, 5, 7, 4개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를 빼먹어서 2, 3, 5네? 라고 3이라고 쓰면 끝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도 평소에. 알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 경우의 수는 특히 집중을 해야 돼. 어떻게? 꼼꼼하게 빠짐없이. 14년 전에 봤던 문구가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요. 이쪽 파트는 그런 파트야. 오케이? 자, 넘어가자. 자, 문제로 접근해 볼게. 페이지 156쪽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1129.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합이 5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세세요. 자, 그럼 합이 5인 경우만 세보자. 1, 4, 2, 3, 3, 2, 4, 1. 총 몇 가지 경우? 5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합이 왜요? 왜 4개야? 어머, 4개네? 그래네. 4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리고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얼마예요? 1, 5, 2, 4, 3, 3, 4, 2, 5, 1. 총 몇 가지? 5가지. 자, 근데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두 사이 눈이 5인데 눈을 깜빡거리면 6으로 바뀌어요? 아니죠. 이건 절대로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칙으로 답을 쓴다?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쓴다.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더하기 법칙이네 빼기 법칙이네 곱하기 법칙이네 신경 안 쓰이겠지만 이게 점점 복잡해질 땐 분류를 잘 해놔야 돼. 분류를. 그래서 각각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131번 시켜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앞에 있는 두 자리 안 읽을게. 뒷자리 두 개만 읽을게. 알겠지? 31번 풀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컨디션 좋은 날은 다 맞힐 수 있잖아. 컨디션 조금 삐끗하는 날은 다 틀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 차라리 순열은 기호에 맞게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아.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해야 된다. 그래도 부등식 보라는데요, 시험. 부등식 너무 어려워.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 다시 돌아올 거야. 자, 32번 가볼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택해질 경우의 수를 세겠습니다. 자, 내가 4배수를 그냥 A라고 부를게. 그리고 6배수를 그냥 B라고 부를게. 그러면 A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냥 4배수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4로 나눈 목만 세면 되겠지? 4, 2, 8, 4, 5, 20.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4의 배수는 총 25개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경우로 6의 배수도 그냥 단순하게 나누기로 세면 되겠죠. 1하면 6, 6에 36. 그래서 이쪽은 총 16개야. 그래요? 이걸 단순하게 더하면 답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중복되는 더블 카운팅이 생겨. 4의 배수를 세고 다시 6의 배수를 세면 뭐의 배수가? 12의 배수가 더블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세서 빼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2의 배수가 몇 개 있냐? 6개가 더 8개를 한번 빼줘야 돼. 그래서 답은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8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34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 자, 문제 번호 1135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2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입니다. 자연수 xyz의 순서쌍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잖아. 이렇게 셀 때 개수가 큰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습니다. 개수가 큰 걸. 그럼 얘가 1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y 더하기 z를 얼마로 맞추면 돼요? 6으로 맞추면 되겠지. 그래서 6을 세면 돼. 자연수로. 그러면은 1, 5, 2, 4, 3, 3, 4, 2, 5, 1. 기준을 잡아주는 거니까.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제 가장 큰 걸 2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y 더하기 z가 얼마를 세면 되는 거예요? 4를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3, 2, 2, 3, 1. 3을 세면 y 더하기 z가 2만 세면 돼. 그건 얘는 1, 1. 얘가 4인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얘가 4가 돼버리는 순간 y랑 z가 0이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괜찮지?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나는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어. 근데 무슨 법칙으로 답을 쓴다?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그래서 9개의 순서쌍이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지금이야 이게 난이도가 쉬우니까 굳이 분류를 하지 않아도 답이 9개가 구해질 수 있어. 하지만 이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야. 문제를 읽었을 때 기준점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 중에서 개수가 큰 걸 기준점으로 잡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센 거야. 알겠지? 그래요. 얼마나 잘 세나 보자. 39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두 사이를 동시에 썼을 때 나오는 눈을 ABC라고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는 0이 중근이 되도록 중근. 자, 중근이니까 d가 0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로 접근하면 돼? 짝수 d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1차 항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b제곱이 AC면 되는 거야. 저것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서로 다른 세 개의 주 사이 A, B, C라고 했잖아. 때문에 기준점을 뭐로 잡으면 돼? 당연히 B로 잡아야 되겠죠. B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이걸 한 번에 다 생각하려 그러면 어려워. 알겠지? 자, 그러면 B제곱이니까 1을 만드는 AC는 얼마야? 1, 1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2니까 곱해서 4를 만들어야 돼. 그럼 1, 4, 4, 1, 2, 총 몇 가지? 3가지.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세는 거야. 자, 9를 만들어야 돼. 9. 주사위로 9를 만드는 거야. 그래요? 그럼 이때는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죠. 네. 그리고 16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1로는 만들 수 없고 2로도 만들 수 없고 3으로도 만들 수 없고 4, 4. 괜찮습니까? 네. 요거밖에 없죠? 네. 그리고 5, 25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1로도 만들 수 없고 2로도 만들 수 없고 3으로도 만들 수 없고 4, 6, 4, 24 안 되고 5, 5 요거밖에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 36이니까 얘는 당연히 66밖에 없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거를 그냥 저렇게 안 하고 분류를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풀라고 하면은 뭐 하나 빼먹어요. 얘는 꼭 누구나 여기까지는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기준 잡고 풀어나가자. 알겠지? 자, 넘어가서 유형 4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1140. 100의 자리의 숫자. 그러면은 100의 자리의 숫자, 10의 자리의 숫자, 1의 자리의 숫자 이렇게 써 있는데 100의 자리의 숫자에는 홀수, 10의 자리의 숫자에는 소수, 그리고 인 자연수 중 짝수래. 그럼 당연히 1의 자리는 짝수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보자. 홀수니까 1, 3, 5, 7, 9 몇 가지? 5개. 그치? 자, 그리고 10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소수는 2, 3, 5, 7 몇 개? 깜짝이야. 왜요? 네. 여기는 4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1의 전체를 짝수로 만들래. 전체를 짝수. 그래서 짝수가 써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2, 4, 6, 8 그리고 0까지 신경 써야 되겠죠. 0이 들어가도 짝수니까. 그래서 몇 가지? 5개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숫자를 쓸 때에는 100만 쓰고 10자리만 쓰고 1자리만 쓰면 아니죠. 이걸 같이 쓰죠.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법칙으로 답을 쓴다고?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 120이다 라고 틀렸다.
맞다. 미안해. 미안해. 100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네. 괜찮아요? 할만해요? 괜찮아? 어려워? 아니지 쉽지? 네. 자, 정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서 1144 체크해 보겠어요. 44 한번 같이 해볼게. 우리가 A라는 주머니엔 1부터 6까지가 있고 B라는 주머니에도 1부터 6까지가 있대. 근데 질문이 A에서 구한 거, B에서 빼낸 거 두 개를 곱한 거의 합이 홀수를 만족시키래. 홀수. 그러면 가장 쉬운 건 홀홀을 뽑아오면 곱하기도 홀수기 때문에 홀홀홀로 만족해.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야.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A 곱하기 B는 무조건 짝수가 돼. 짝짝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녀석이 무조건 뭐로 바뀌어야 돼? 홀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상황은 총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홀홀인 상황, 짝홀인 상황, 홀짝인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홀홀, 얘 A 곱하기 B는 따라오는 상황인 거죠. 따라오는 상황. 그러니까는 홀홀이면 A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아오는 경우가 몇 개예요? 3개. B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아오는 경우가 몇 개예요? 3개. 이걸 동시에 뽑아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9가지야. 자, 이번엔 짝홀 경우야. A 주머니에서 짝수를 뽑아오는 경우가 얼마? 3가지. B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아오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근데 우린 이거를 동시에 뽑아와야 되겠지. A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아오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B 주머니에서 짝수를 뽑아오는 게 몇 가지? 3가지. 근데 우린 이거를 동시에 뽑아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결론은 뭐로 무슨 법칙으로 답을 쓴다?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왜?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은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얼마? 27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가 중요한 거야? 상황에 맞는 분류가 중요한 거야. A 곱하기 B는 따라오는 상황이니까 홀홀인 상황, 홀짝인 상황, 짝홀인 상황. 짝짝은 배제되는 거죠. 짝짝인 상황은. 자, 유형 5번 문제 번호 45번 가보겠습니다. 54의 약수의 개수와 90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네. 자, 이거는 한번 배워두자. 자, 약수의 개수 가볼게.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랍니다. 소인수 분해. 그래서 54를 한번 소인수 분해 해볼게. 2는 4, 7, 3, 9, 3, 3. 그래서 54는 2라는 게 하나랑 3이라는 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그건 2가 2 그룹이 하나, 3 그룹이 3개가 있는 거야. 이거에서 이제 만나는 게 약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2그룹은 2 하나가 있어. 3그룹은 3이 몇 개 있어? 3이 하나 있고 3이 2개짜리가 있고 3이 3개짜리가 있어. 이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약수야. 그치? 근데 안 나가는 거랑 2의 0승, 3의 0승, 안 나가는 거, 즉 1. 또 무조건 약수가 들어가니까 저거 하나를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만나면 뭐가 나와? 약수 1이 나오죠. 이렇게 만나면 약수 3이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약수 9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만나면 약수 27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으로 약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분류는 끝내놨어. 약수의 개수는 2파트랑 3파트가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숫자를 세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쪽에서
나오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가 돼야 돼? 두 가지가 돼야 돼.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두 가지. 자, 3파트에서는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9가 나오거나 27이 나오거나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거의 가지수의 곱하기가 전체 약수의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셀 때 1, 2, 3, 6. 근데 이 6을 2 곱하기 3으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3으로 표현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세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정형화 시켜보자. 어떤 숫자가 있어. 어떤 숫자가 어차피 자, 이렇게 돼 있어. 약수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괜찮아? 왜 더하기 1은 뭐예요? 요걸 신경 써야 되니까. 요걸 신경 써야 되니까. 알겠어? 1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겠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버전 이렇게 플러스라고 쓰고 약수의 합도 구해볼게요. 약수의 총합. 어쨌든 이 녀석은 이 메커니즘으로 약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2의 0승이 3의 0승을 만나고 3의 1승을 만나고 3의 2승을 만나고 3의 3승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2의 1승이 3의 0승을 만나고 3의 1승을 만나고 3의 2승을 만나고 3의 3승을 만나는 거야. 이게 전체 약수의 가지수 8개를 직접 다 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은 2의 0승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으로 써도 되겠죠. 이쪽 라인은 2의 1승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에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 두 개를 더해도 상관없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또 공통인수가 또 눈에 보입니까? 공통인수가 눈에 보여서 2의 0승, 2의 1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으로 그 약수의 총 합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물어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리 배워도 알겠지?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어요. 약수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 됩니다. 약수의 개수를 세세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괜찮습니까? 약수의 총 합을 구하세요. 2의 0승, 2의 1승, 2의 A승, 3의 0승, 3의 1승, 3의 B승까지의 합의 곱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다. 정형화된 거지. 이제 외우기만 하면 돼. 오케이? 3년 안에 물어볼게. 알겠죠? 여러분들 3년 안에 고등학생 되잖아. 3년 안에 무조건 학교에서 물어봐요. 지금부터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질문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유형 5번은 그냥 약수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4, 8, 90에 소인수분해를 해볼까? 90은 좀 편하게 할게. 9로 하면은 10, 5, 2, 9, 5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상관없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얼마 써 있는 거예요? 1. 여기 얼마 써 있는 거야? 1. 괜찮아요?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2 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의 합은 얼마? 20이라고 답하면 되겠다. 알고 있는 거였죠? 약수의 개수는. 네. 그래서 이거랑 이제 약수의 총 합까지도 플러스로 다 알고 있으면 더 풍성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번 체크해 볼게요. 자, 넘어가서 유형 6번 별표 칠게요. 유형 6번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나한테 50원짜리가 2개 있어. 그리고 100원짜리가 1개 있어. 그래요? 내가 이 돈을 이용해서 100원이라는 물건을 샀어. 그 다음에 돈을 내겠죠. 100원이라는 물건을 샀으니까. 그러면은 질문,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야? 2가지 방법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질문을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물어보면 50원짜리 2개 내도 100원 낸 거죠. 100원짜리 하나 내도 100원 낸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한 가지 경우 100원을 냈습니다. 로 카운팅이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질문이 뭐뭐뭐뭐를 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세요. 뭐뭐뭐뭐를 했습니다.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세세요. 요게 다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 두 질문의 차이는 알아야 돼. 오케이? 됐어. 자, 문제로 통해보자. 자, 문제 번호 1150번 가볼게. 100원짜리가 1개 있고요. 50원짜리가 2개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나 전체를 사용해서 낼 수 있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방법의 수. 그러면은 100원짜리 하나가 있죠. 난 이거를 안 내거나 내거나 몇 가지 방법이 나와? 2가지 방법이 나오죠. 이쪽에서는 2가지가 나와. 내가 50원짜리가 2개 있는데 이거를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낼 수 있죠. 그래서 가지수가 총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옵니다. 1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총 몇 가지 가지수가 있어? 4가지 가지수가 있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내잖아, 내가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곱하기 법칙.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쉽지.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 맨 마지막에 0원을 내는 방법은 빼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안 내는 경우, 안 내는 경우, 안 내는 경우. 그 저 한 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 마치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죠?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오케이? 그래서 23가지 가지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51번 가보겠습니다.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3개, 50원짜리가 1개. 가격대가 조금 불편하게 써졌네. 자, 다음을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세래. 금액의 수. 자, 이거는 지불하는 방법이었고 얘는 지불하는 금액이었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비교치가 되기 위해서 자, 5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 1000원짜리가 2장 있고요. 2장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이거는 방법과
금액을 다 세래. 방법과 금액. 얘를 A라고 읽고 얘를 B라고 읽고. 쉬운 것부터 가자. 방법은 3 곱하기 4 곱하기 4 빼기 1이겠죠. 그렇죠? 이건 됐어. 이제 금액만 좀 신경 쓰자. 금액은 거실러 줄 수 있으면 거실른다고 생각을 해요. 거실러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위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면 바꿔치기 한다는 거야. 단위를. 내가 지금 50원짜리 몇 개 갖고 있어? 한 개 갖고 있죠. 그럼 나는 50원짜리 하나로 100원이라는 단위를 바꿔줄 수 있어? 없죠. 50원짜리 두 개만 바꿔줄 수 있지. 또 50원짜리 하나니까 100이라는 단위와 50원짜리 하나가 바꿔져? 안 바꿔져? 안 바꿔지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내가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지금? 3개 있어. 100원짜리 3개로 500이라는 단위를 바꿔줄 수 있어? 뭘 바꿔줘? 못 바꿔주지. 너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3개랑 바꿀 거야? 아니잖아. 너 왜 고개를 끄덕여? 큰일 나네.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고 물어봤지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방법의 수와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는 거야. 그러면은 4, 4, 2 마이너스 1. 오케이? 근데 이거는 좀 상황이 얘가 다르죠. 내가 100원짜리 몇 개 있어 지금? 3개. 100원짜리 3개로는 500원짜리 단위를 못 바꿔줘. 그치? 근데 지금 내가 500원짜리 몇 개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어. 근데 500원짜리 3개로는 이 100, 이 1000이라는 단위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단위로 다운시켜요. 아래 단위로.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선생님 저는 5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1000원짜리 2개 중에서 하나만 다운시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단위를 다운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000원 단위를 500원 단위로 단위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7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100원짜리는 정리를 못하니까 그냥 3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세는 거야. 그러면은 7 더하기 1, 3 더하기 1. 아무것도 안 내는 건 빼라고 했으니까 1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요. 아 미안해. 곱하기야. 8, 4, 32, 3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방법의 수는 쉬워. 방법의 수는 그대로 그냥 생각하면 돼. 근데 금액의 수로 물어봤을 땐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위를 다운시킬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돈을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단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3개가 있지만 1000원짜리 2장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3개가 있으니까 1000원이라는 단위를 500원이라는 단위로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7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 금액 지불 방법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만 체크할게. 뒤로 넘겨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이거는 추가 문제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 볼 때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금액의 수 꼭 만들어야 돼요. 요건 진짜 요 문제. 요거는 요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학교 시험지에 있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알겠지? 자, 문제 번호 53번 가보겠습니다.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C로 가는 경우를 새겼습니다. 단
같은 지점 두 번 가지 않는다. 자, A에서 C를 간대. 그럼 나는 A, B, C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A, D, C 가는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A에서 B 가는 경우가 얼마예요? B에서 C 가는 경우 연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8가지. A에서 D 가는 경우, D에서 C 가는 경우 연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없죠?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엄청 쉽죠? 맨날 이런 것만 풀었으면 좋겠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잘 나옵니다. 나와요? 나와요. 그래도 뭐, 야, 9등급도 맞히는 문제 하나는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세면 돼.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100%냐? 또 그건 아니야. 꼭 틀려오는 애들 있어. 불편하겠죠? 넘겨봐요. 자, 55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색칠하는 것까지 유형 8까지 할 겁니다. 그나마 이 1단원에서 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딱 요 유형 8번 색칠하기. 중복해도 상관없으나 이웃한 거에는 다른 색을 칠한다. 중복 허용, 이웃은 안 돼.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1156번. A, B, C, D. 아, 맞다. 우리 다 두 번째 듣는 거죠? 그렇죠? 마치 꼭 내가 처음 듣는 친구들처럼 내가 좀 오버했었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네. 자, 우리 그림과 같이 네 개의 영역에 네 가지 색, 네 가지 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중복도 괜찮대. 하지만 이웃하는 영역에서는 다른 색을 칠한다. 요 영역이야. 요 문제야. 자, 그러면은 나는 세상의 전부를 딱 반토막 낼게. 딱 봤을 때 붙어있지 않은 딱 그 한 세트를 찾아요. 붙어있지 않은 한 세트.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가 안 붙어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AD가 같은 영역과 같은 세계랑 AD가 다른 세계로 딱 쪼개놨어요. 난 그래서 AD가 같은 세계에서 답을 구할 거야. 그리고 AD가 다른 세계에서 답을 구할 거야. 각각 구할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면 모든 세상의 답을 다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먼저 AD가 같은 세상으로 가볼게.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부터 카운팅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색깔펜으로 해야 되겠다. 네 가지 색이 갖고 있으니까 B 영역에 쓸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이렇게 붙어 있죠. 이제 A에 쓸 수 있는 색은 세 가지.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세상이야? A랑 D가 같은 세상이죠. 그럼 A에 칠해지는 순간 D는 칠해져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칠한다. 어차피 곱하기로 답할 거니까. 자, 그럼 C 입장에서는 내 옆에 세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색깔들이 몇 가지 색이 칠해져 있는 거야? 두 가지 색만 칠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4, 3, 1, 2. 괜찮습니까? 이제 다른 세계야. 자, 먼저 B에 색을 칠해. 그 다음 색을 칠해. 근데 딱 보니까 지금 나는 무슨 색이야? 다른 세계죠. A랑 D가 다른 세계. D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만 붙어 있어. 그래서 한 가지만 제외할 것처럼 보이지만 얘랑도 다른 색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에 쓸 수 있는 색이 몇 가지로 바뀌는 거야? 두 가지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얘가 두 가지로 바뀌어. 그럼 C는 다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거죠. 3면에. 때문에 비어있는 한 가지를 칠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4, 3, 2, 1 이라고 답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론이 더하기 법칙으로 쓸 거니까 48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언제나 이 유형은 이렇게 풀 거야. 답지를 보면 그냥 돌려쓰기 하는 문제도 있어. 그냥 4, 3, 뭐 2, 1 뭐 이렇게 그냥 후루룩 그냥 밀고 나가는 문제도 있거든. 안 그래. 난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중복해도 상관없지만 이웃하는 건 안 돼. 이 유형은 무조건 딱 봤을 때 떨어져 있는 기준점 하나를 딱 잡어. 그래서 그 녀석들이 같은 세계, 다른 세계 딱 이분할시켜놔. 그래서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알겠죠? 딱 쓸만한 예제가 딱 없네.